3, 2, 1. 첫 번째 내용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입니다.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된 게 이제 바퀴벌레인데 내용은 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Jaime Marcos, I think you know better than I do. Liberal na. Sigurado na oh, klaro ka sa likod. Then Senator Cynthia Villar. 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연설 중이었습니다. 세상에서 요새 가장 무서운 대통령 중에 한 사람 두테르테한테 이때 어떤 데인 가면 자기 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찬조 연설이라 그러죠. 지지 연설을 하려고 이제 갖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이제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바퀴벌레가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성 보좌관이 잘 쳐냈으면 되는데 오히려 잘못 쳐서 그 몸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때 두테르테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 바퀴벌레를 쳐내면서 이 바퀴벌레조차도 야당 출신이구나라고 해서 폭소가 일어난 사건입니다. 이게 보좌진이 손으로 떼어내는 게 아니고 종이를 동원해서 떼내니까 실패를 했어요. 근데 사실 공포 정치의 대명사 아니에요? 사실 뭐 필요한 부분도 있을 듯한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시아 쪽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독재를 좀 하고 있는 대통령 모습 보이고 이제 두테르테가 ICC라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서도 지금 탈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 필리핀 안에서는 마약범을 사살하고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약간 조폭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관광지에서 이렇게 매춘과 마약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라고 안 봐준다 이러면서 이제 적발시 사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워딩들이 다 무서운 워딩들이에요. 어떻게 가는가 하면 사살해도 좋다. 뭐 마약 용의자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. 부정부패 관료들 사퇴 거부하면 죽일 것이다. 그다음에 외국인이라고 봐주기 없다. 적발시 사살하겠다. 사실 저 한국 빼고도 되게 많은 나라들의 조폭들이 있는데 굳이 왜 대한민국을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해서 누리꾼 중 한 사람이 저 야당 출신인 바퀴벌레도 총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말도 이렇게 걸칠다 보니까 뭐 조금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Sus, may nauna. Alam mo, dito ka lang. So, bigay ko sa kanya. Thank you po. Thank you po. Huwag kang mag-amin-amin dyan. Halika dito. Hoy! Huwag magkita. 저 영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교민 행사였던 것 같아요. 사실 모르겠습니다. 이 각 나라마다 그 성인지 감수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저 행동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 100%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해주면 안 되고 조건도 너무나 이상한 조건이잖아요. 키스를 해주면 채광권 선물하겠다.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더더욱 떨어지는 남자는 안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소수자 보호를 하지 않는 그런 듯한 모습들이 보여서 보는 저희들로서는 재밌지만 과연 저런 모습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분명히 부적절했다. 대한민국이라면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현장의 반응도 뭐 환호성이라고 해야 될고 저 야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요. 필리핀 교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해 부회장 얘기인데 전자발찌를 타고 보석으로 석방이 된 거죠? 예, 저 세계 최대 통신 장비 회사죠. 그렇죠. 저기 화웨이의 부회장입니다. 몽환주 저분이 참 그동안엔 비밀이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 어찌됐건 8일 날 캐나다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나왔는데 손에는 샤넬 가방, 명품 가방을 들었는데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가지고 정말 저 부조화 저게 뭔가 해가지고 세계인의 관심을 끈 사건이었죠. 손에는 아주 비싼 명품 가방, 여기 발에 보면은 발찌. 근데 왜 화해 부회장이 왜 이렇게까지 됐었나요?
그러니까 화웨이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한가운데 있는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통신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뭔가 보안적인 문제가 있다, 네. 보안에 문제가 있다 해서 미국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, 특히나 이제 캐나다에 있던 몽환주 부회장이 체포되게 된 것은 그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 해서 미국에서 체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캐나다 경찰이 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체포되자마자 84억 원을 보석금으로 내고 예. 가택연금 형식으로 집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. 가택연금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캐나다에 현재 그 체포된 상황인데 미국으로 인도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캐나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재판을 받으러 이번에 사실은 세 번째 나오는 건데 그동안에는 전자발찌 찬 게 사진으로 노출이 안 됐었는데 1월 달, 2월 달 나올 때는 아마 좀 추워서 그랬는지 옷이 길어서 그랬는지 잘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. 그런데 5월 달에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전자발찌를 찬 모습이 사진에 노출이 되니까 세계인들로부터 이렇게 또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. 근데 최 의원님, 화웨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,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예요? 스마트폰만 따지면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. 애플보다 더 많이 팔고 있죠. 애플보다? 예. 그런데 통신 장비 쪽에서 보면은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말하지만 통신 장비라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거거든요. 기지국에 들어가는 거라든지.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저 창업자인 런정페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2019년도에 영향력이 가장 큰 기업인. 그래서 그 기업의 규모가 엄청난 것이고, 그런데 왜 저 회사가 지금 계속 비밀에 휩싸여 가지고 미국의 공격을 받느냐? 그러면은 런정페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입니다. 군인 출신이군요. 군인 출신입니다. 그래서 저 기업이 순수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그 군대하고 연관이 돼 있는, 그리고 저 화웨이라는 회사가 90년대 중반에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도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통신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습니다. 그래서 저 회사를 과연 민간 회사로 볼 것이냐, 아니면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는 국영기업으로 볼 것이냐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과의 시각차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일가에 대해서 비밀이 많다는 것도 그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중국에서 후룬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주요 부자들을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는 리스트가 있는데, 거기에도 지금 런정페이 저 회장이라든지 몽환주 부회장 같은 거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몽환주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창업주의 딸이거든요. 딸이다 보니까 그 내에서는 실권자이긴 한데, 요번에 캐나다에서 체포되기 전에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고,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과연 그 행동 반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비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지금 그나마 미국의 집요하게 공격하니까 하나 둘 알려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남 씨하고 지금 이상화 선수하고 열애 중이죠? 지난 3월 달에 이제 열애를 발표했는데 사실은 일본 국적의 한국에 활동하고 있는 가수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두 사람의 열애가 사실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제 이제 비로소 이제 강남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 출연했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런 예능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 이상화한테 허락을 받고 허락받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만남까지의 과정만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하고 실제 정말 방송에서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까지만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이상화 선수가 이 부분까지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네. 이렇게까지. 그러니까 아마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정말 그렇게 이상화 선수가 시켰다기보다는 두 사람이 이렇게 합의한 걸 가지고 좀 이제 강남이 방송에 얘기를 재밌게 잘하기 때문에 재밌게 얘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근데 이 정도까지라도 공개한 이유도 뭐 있다면서요? 그러니까 워낙 이 처음 열애설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연예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소속사에서 다 대응도 하고 하는데
이제 상대가 그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문의를 했더니 워낙 그 이상한 선수가 성격 호탕해가지고 그냥 다 얘기해라. 그래서 뭐 강남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때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두 사람이 먼저 밝혔을 거다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뭘 숨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런 거리낌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상화 선수가 그냥 선수가 아니고 빙속 여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실제 연애하는 것도 좀 공개를 했나 봐요.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그 정글을 가는 한 연예인 프로그램에서 만났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다녀와서 친해졌다고 하는데 그 이제 열애설 공개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강남 생일이었는데 그날 생일이니까 당연히 연예인이가 만나야 되는데 두 사람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만나는 줄 알았는데 집에 갔더니 이상한 선수가 그 풍선으로 해피 버스데이를 만들어 놓고 케이크까지 준비해 놨다. 그래서 그걸 공개해가지고 화제됐었는데 뭐 우리가 보기에는 늘 그 빙상 위에서 굉장히 멋있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선수지만 역시 연인 앞에서는 또 굉장히 다정한 사이가 아닌가 싶어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